오늘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고요. 쌤이 50문제, 60문제 얘기를 했잖아. 이제 절반 정도 찍었어요. 나머지 문제들도 한 10문제 정도 더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이제 뒤 후반으로 가게 되면 쌤이 만들어준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용 기출 자료들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파락군지 문제지, 그런 것들 한 15문제 정도 더 찍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쪽집기처럼 나온다 그러면 대박.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방정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방정식의 정의는 어떤 것을 0으로 놓고 걔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참과 거짓을 따지는 도구가 방정식인 거고, 그 방정식에서 참이 되면은 걔가 근이 존재하는 거죠. 거짓이면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 근이 2개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는 글을 알파라고 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갑자기 100제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홀리 쉣. 100제곱이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머리가 두 가지가 생각이 지나가야 돼요. 이거를 과연 내가 왜 쌤이 얘기했던 복소평면? 그거 이용해서 거듭 제곱이니까 제곱의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수식을 못 써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대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입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이, 자,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는 0이에요. 그럼 이걸 전체 양변에 대해서 이제 알파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건 불리한 선택인 거 알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쌤이 이거 보통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이 우변에 여기 위에 있는 게 상수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깔맞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잘 하지 않아요. 왜? 이걸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머리 아픈 게, 물론 이거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2, 근과 계수와의 관계 2근의 고분 2, 이렇게 써요. 왜? 실근이니까요. 개수가 실수니까 허근이라 그랬으니 켤레근이 존재하지 않겠냐. 그래서 알파 바가 결국에 알파분의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알파 바로 바꿔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2다. 아싸! 자, 그러고서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 패턴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머리는 잘 썼고 정말 칭찬하지만, 미안하지만 얘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얘를 100제곱을 가져가려고 그래도 이거를 연속으로 이제 막 제곱을 해보고 내제곱을 해보고 지금 그렇게 되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역수로 쌤이 처음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역수로 해놓지 않으면 연속되는 제곱이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숫자가 너무 많이 커지거든요. 실제로 답도 커요. 이거 되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되게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식을 단순화해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복잡스러운 메커니즘을 피해서 문제를 푸는 게 보통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많이 느끼고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때로는 공격적으로 푸는 게 답일 때도 있거든요. 뭐 침대 축구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선 굵은 축구 하는 게 패스 미친 듯이 돌려봐야 애들이 수비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끌어낸 다음에 롱볼로 딱 줘서 공격해야 되는 거죠. 야구로 쳤다 치면은 상대방이 외야수가 굉장히 막 능력이 출중해요. 그러면 오히려 안타 쪽으로 번트로 희생 번트 날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잡설이 길었고, 이거를 그냥 근의 공식을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차라리. 그럼 또 마침 짝수니까 반의 저게 되는 거잖아. 4분의 D를 쓰면은 1뿔마 루트 1i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1 플러스 i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알파가 1 마이너스 i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 플러스 i의 100제곱 반갑지 않아요? 이거 되게 쉽거든요. 1 플러스 i를 그러면은 그럼 얘는 결국에 1 플러스 i의 100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100제곱, 이거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i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때요?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얘를 1 플러스 i의 이제 지수법칙 써가지고 2제곱 해놓고 바깥에다가 50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이 얘도 1 빼기 i에다가 제곱해놓고서 전체에다가 50제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 플러스 i가 얼마인가요? 그쵸, 2i죠. 그러니까 얘는 2i의 50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i의 50제곱이었던 거예요.
그쵸? 자, 오늘따라 팬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혹시 뒤에 잡음이 들린다면 지금 이거 기계가 열을 받아가지고 좀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계가 늙었나봐. 그래서 바꿔야 될 때 돼서 렉도 좀 걸려요. 양해해주세요. 자, 이런 상태라면은 i의 50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i의 48제곱이 1이죠. 그죠? 근데 i의 2제곱이 남아있다?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50제곱 마이너스 2의 50제곱 한 개가 더 돼서 얘는 마이너스 2의 2 곱하기 50제곱이 되는 거니까 식을 바꾸면 마이너스 2의 51제곱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매우 큰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허무하죠? 이게 다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접근하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잘 나오니까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되, 수학이라는 게 왕도가 없어요. 그냥 눈에 딱 보여서 공격적으로 내가 알고서 풀 수 있는 문제만 바로 들이대는 거고요. 없으면 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더 시간적으로 이득인 게 내신 대비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머리 써가면서 풀 때 이기는,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내신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할게요. 빠잉.